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주식 초고수들,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투자상의 1%는 지금 제인스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일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짚어드리고는 있는데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수가 점점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불안한데요? 사실 계속 최근 한 300 돌파서부터 네. 전체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썩 그래요?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열이 쭉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고평가 증시냐? 고평가는 저는 절대 그쵸. 아니라고 봐요. 네. 다만 코스피는 저는 5천 넘어가도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네.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도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최근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인 건 맞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집중된 상태에서 최근에 현대차까지 한 숟갈 거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에서 만약에 자금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 지수 갈 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 뿐, 물론 이런 과열이 꼭 투매로만 풀리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횡보 단계로서 풀리는 경우에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설령 시장에 투매가 이제 나온다라고 해봐야 그거는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기 위한 투매다라기보다는 네. 최근 과열을 좀 풀어내기 위한 투매인 만큼 오히려 그때를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로 삼아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네. 계좌에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투매 가능성, 과열이라는 건 일단 인지를 하시고 이 과열이 언제 끝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지수 지지선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는 상승 중이지만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 초고수들은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탑10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 보여주시죠. 네, 오늘 역시나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가 정말 질주해주고 있어요. 현대차 무려 7% 넘는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현대오토웨보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동반해서 오늘은 3%대 상승 연출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포착이 됐는데요. 대형 원전을 넘어서 SMR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어제 주가 상승이 가팔랐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K이노행 같은 경우 이 K캡에 대한 미국에서 신약 허가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은 세론 뉴스가 좀 나오는 걸까요? 6%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영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장대 양봉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주인 한중 NCS, 내년부터는 EV용 쿨링 플레이트 매출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순매수 종목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현대차다 현대차죠. 보니까 또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현대차를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과열이죠, 지금. 사실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방송에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구간을 좀 잡아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 맞춰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달달하셔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은데 어. 지금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왜 선택을 받고 올라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고 만약에 시장 지수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방산주가 있을 수 있고 조선주가 있는데 경기 침체로 주목을 받는 게 어떤 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네.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힘이 좋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그쵸. 방산이나 그쪽이 좀 괜찮다. 그렇죠. 네. 제가 방산하고 조선 쪽을 일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모멘텀도 대통령의 행보 이 두 가지가 같이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네. 방산 조선주 쪽을 좋게 본다라고 했죠.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쁠까요? 아니죠. 좋죠. 실적 엄청 좋죠. 네. 그럼 일단 현대차도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덩치 큰 우량주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래 이번에 CES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했던 게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여기 쪽으로 뭔가 제약바이오가 엄청 잘 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엄청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까고 보니까 별 제약바이오 섹터 좀 힘이 없잖아요. 수급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제로 소멸인가? 이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돈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자니 쟤네들 제로 소멸인가? 왜 힘이 없지? 자,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뭐 있지? 라고 눈을 둘러보다가 결국에는 피지컬 AI다라고 하면 피지컬 AI 관련주 중에 실적 좋은 거 지금 현대차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급 공백에서 현대차 쪽으로 자금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가 지금 빵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우량주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시장에서 우량주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가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으로 확 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 특성에서는 우량주가 추세선 상단에서 밀리기보다는 여기를 돌파하고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상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현대차를 언제 팔아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게 추세에 따라 움직일 때는 우리가 목표가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가 추세선 상단이니까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열 국면에 진입하고 나서부터는 목표가를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디까지 갈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신규 진입이라던가 보유자분들은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꼭대기에서 팔 수 없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럴 때 보통 과열인 종목군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없이 자기 그릇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다가 중요 지지선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현대차를 들고 있거나 혹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디를 지지라인으로 자꾸 끌고 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30분 봉 차트라던가 120분 봉 차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고요. 자, 30분 봉 차트에서 현대차 보면은 지금 무슨 색깔 선 딛고 계속 반등하고 있죠?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선이에요. 그럼 30분 봉에서 이게 60일선이거든요. 네. 이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현대차의 흐름이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30분 봉에서 60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36만 5천 원 정도지만 30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죠. 그럼 30분마다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0분이나 2시간 간격, 뭐 3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확인해서 이 60일선 부근 오면 그때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손절을 하고 그냥 쭉 끌고 간다던가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끌고 가시는 방법으로 현대차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량주가 이제 상승 추세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과열 구간에 계속해서 진입하는 그런 패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탈을 하지 않는지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매수에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 조선해양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체 개발했던 풍력 보조 장치 윙세일 시제품을 선박에 탑재하고 해상 실증을 본격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주가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페라퓨틱스는 이름처럼 몇 달간 꾸준히 올라와줬던 종목인데 이틀 연속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가 넘는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주 주춤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올릭스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다라고 하지만 컨퍼런스 개막하자마자 4%대 약세, D&D 파마텍도 6%대 하락했는데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에 이어서 LG그룹주도 좋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해서 7위에 있는 LG CNS도 2%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전선과 BHI까지 오늘은 순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를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종목도 이제 꾸준히 짚어주셨던 종목이에요.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전략을 수정할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수정할 건 없고요. 여전히 과열 국면에서 지금 잘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열을 풀어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상승의 절반 정도를 그냥 투매를 주면 돼요. 잘 올라가다가 패대기 치면 사람들 깜짝 놀라서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열이 식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중간에 횡보를 하면 돼요. 네. 그럼 횡보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죠? 이제 끝인가? 지루하다. 지루해. 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과열이 식게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과열 국면을 투매로서 풀어내기보다는 횡보로서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삼성전자 더 간다던데, 반도체 좋다던데. 이래서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입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포인트 좀 잡아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포인트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상승 추세를 대략적으로 만들고 있다가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하고 나서부터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고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신규 진입하겠다 혹은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현 구간에 들어가겠다. 뭐 현 구간도 사실 상관없어요. 대신에 현 구간 들어간다라는 건 아래로 3번 정도 나눠서 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현 구간 매수 매력 나쁘지 않아요. 대신 지금 들어간다는 건 여기가 바닥이라는 생각보다는 물리면 더 산다 마인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첫 번째 추세를 지킬 수 있는 선을 보면은 지금 60분봉, 120분봉 차트를 보면은 60분봉 차트에서 61선 지금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자리 지금 좀 위태위태하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 삼성전자가 13만 8천 원 정도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13만 4천 원 정도 여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만 4천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눌림이 가볍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산다. 혹은 거기서부터 신규 진입하는 게 뭐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13만 4천 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 자리가 13만 원 선이거든요. 13만 원 정도 선. 요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12만 8천 원에서 13만 원. 요 자리는 최근 상승분의 절반 조정을 주는 자리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과열을 시키기 위해선 상승분의 절반을 조정을 주거나 횡보를 한다. 그랬으면은 뭐 절반 조정을 준다라는 경우의 수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12만 8천 원 정도까지 눌림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13만 3, 4천 원에서 한 번, 그리고 12만 8천 원에서 13만 원 라인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잡으면 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2만 8천 원까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상승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12만 원까지도 좀 크게 눌렸다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2만 원까지도 눌릴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거기서 내가 좀 더 사거나 물량을 늘리겠다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접근하시면 뭐 단기 등락에 흔들리실지도 않을 거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포인트 맞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도 현대랑 비슷하게 상승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과열 구간에 좀 진입해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높은 가격은 좀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매수해 보는 방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5거래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심택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승 중에 있는 심택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부침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도 높은 성장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주 넘게 꾸준하게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함께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의 정부와 함께 미국 재련소를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은 종목인데요. 글로벌 핵심 광물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오늘 약세를 함께 연출해주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BTS 컴백과 함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요. 오늘 하이브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이브가 사실 작년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BTS 모멘텀 따라서 괜찮을 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시장 침체, 경기 침체 우려 있으면 주목받는 것보다 실적이죠. 실적주. 보통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4분기에 실적이 좀 강세의 흐름을 많이 보여줘요. 그럼에도 아무래도 불구하고 쇼크였네요. 그죠. 3분기 실적이 좀 안타까웠던 아하. 거죠. 근데 그것도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막 진짜 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게 3분기 때 약간 어닝 쇼크 막 이러면서 네. 빠졌잖아요. 근데 4분기에 실적이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당연히 더 환호할 네네.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제가 실적이다라고 말을 했죠. 아무래도 시장이 과열됐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로 조정을 주면 실적 관련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면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4분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게다가 BTS 컴백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야 한국 너네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낼 거지. 뭐 일본 입장에서도 야 중국 말고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내야지 무슨 소리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항상 중간에 껴서 피해만 보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가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당장 한한령 해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문화 교류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키워드들이 중간중간 계속 던져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료 소멸 이슈로 낙폭을 보이기는 했지만 4분기 실적이 탄탄하다는 점과 뒤에 이어서 붙을 만한 이슈들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엔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밀렸다라는 건 다소 아쉽지만 31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재차 전고점 갱신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하이브도 지금 사람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한중 관계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만큼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하이브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5거래일 동안 팔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탑10 종목들은요.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알테오젠,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 약간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잠시 뒤에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서 시장 추정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과 애플향 공급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내년 실적 전망치까지 모두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관련한 종목이고요. 오늘 장도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었던 종목이죠. 현대로템. 시장이 조용할 때 견고한 이슈 그리고 실적과 함께 올라와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기관수급도 들어와 주면서 2%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알테오젠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JP모건이 개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좀 뉴스가 없어서 잠잠하다라고 좀 단기 차익 매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사실 단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아요. 섹터 자체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은 그쵸. 섹터가 아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먹고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보통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인 시장이 어떨 때냐면 금리 인하 시즌에 보통 강세를 보이게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네.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실업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실업이 줄어들었다는 건 경기가 탄탄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경기가 탄탄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가 악화될 것 같을 때 선제적인 조치로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고용 숫자를 보니까 고용 숫자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용의 열기는 식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인가? 약간 긴감인가? 그래서 지난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지는 못했어요. 약간 긴가민가 하다 하면서 마무리됐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이 열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겠지 했는데 제약바이오에 필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기술주에 관심을 쏟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CES 상황 보더라도 CES 열렸는데 정장부 없네? 제로 소멸인가? 요런 이유로 빠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게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최근에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잘 모르겠으면 절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회복을 하고요. 급격하게 상승했으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조정 없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조정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6만 5천 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50만 원을 넘는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46만 5천 원 라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현 구간부터 한 46만 원 정도 선까지 분할 접근해서 50만 원, 52만 원 정도 목표가 잡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워낙 금리나 모멘텀을 좀 타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JP모건 컨퍼런스가 개막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기 때문에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의 공략주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오는 건 네. 지금 주목받는 게 아닌 맞습니다. 것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어차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올라갈 종목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게 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가지고 와봤고요. 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해가지고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7%,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거의 다 조립을 하기 때문에 관세에도 자유롭다라는 평가가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본다라는 이유가 결국 이번에 JP모건 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벤트까지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이슈라고 부를 게 없어요. CES도 없고 제약바이오도 없고 그럼 가지고 있는 이슈들만 재탕 삼탕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슈 공백기 때는 보통 정치권 이슈, 정책 관련주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보통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또 우크라이나 관련 이런 전쟁 이슈들, 지정학적 이슈들이 시장에 떠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슈 공백기인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다음 주에 재건주 한 번 더 눈여겨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현가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전진건설 로봇은 한 47,000원부터 한 51,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일선 한 47,000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하락할 때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5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는 거라 그럴 때는 42,000원, 41,000원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0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아래 구간에서 복수전 노린다 이런 느낌으로 다음 이슈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관련주 전진건설 로봇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해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까지 모두 꼽아드려봤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사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 많이 되고 됐거든요. 있죠. 주식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뭐 사세요, 뭐 파세요 하는 것들은 저는 이게 올바른 과연 가이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쵸. 같은 종목을 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래 오시면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투자 마인드 다 잡아드릴 테니까 본인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의 투자 성향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만 주식을 했다면 이거 제가 기초부터 하나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래 오시면 됩니다. 네, 주식 전략에 대한 가이드까지 모두 꼽아드린다고 합니다. QR 타고 들어가셔서 전략 인사이트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